매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맛의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내 반도체주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12월장이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장 역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네. 미국의 보조금을 어떻게 한다 그것보다도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XMT라는 한국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레거시 로컬 디램 업체, 대만의 중국이에요. 그 업체가 제재에서 빠지면서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악재이고요. 실제 최근에 그거 아니더라도 한 달 정도 봤을 때 일반 디램하고 낸드 가격은 20%, 30%씩 꽤 큰 하락을 해서 기사 일부 나왔습니다만 삼성이나 키옥시아 같이 낸드 업체들이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HBM 말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한국한테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당분간 불확실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주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그 시기가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예상한다는 것은 뻔한 거죠. 네. 지금 가격이 경쟁이 완화돼야 되는데 있는 재고를 일반적인 그 휴대폰이나 PC 같은 거 컨벤셔널 디램, 레거시 디램 쪽을 사가지고 쓰는 업체가 PC 휴대폰 업체잖아요. 또는 중간에 유통업체도 있고 하는데 그 재고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한 6, 7개월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짧게 봐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길게 보면은 2분기까지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변곡점은 2분기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2분기라는 것이 레거시도 그렇지만 HBM이 다음 버전, 그러니까 메모리 중에서 메모리 용량이 한 50% 이상 늘어나는 시점이 또 2분기에 투입된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지금보다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지금보다는 한 3,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좀 낫다고 하지만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하지만 일부 제품은 적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추격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그동안에 저가로 승부를 본다 이러한 전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CXMT 계속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 17나노 또는 19나노 정도예요. 그래서 17나노, 19나노면은 조금 우리가 뒤에 있는 그 프로세스 노드로 따지면 한 두 세대, 길게는 한 3, 4세대 정도 우리보다 뒤쳐 있는데 문제는 적자를 보면서도 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HBM 말고 다른 쪽에서는 얘네들의 공격적인 그 가격 전략을 달리 대응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게 이슈가 되겠고요. CXMT 정도는 아닙니다. YMTC라고 낸드 만드는 회사 역시도 기술력 측면에서 많이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 격차가 제가 10년 전에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삼성전자 그 반도체에 중국이 경쟁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한 5년 동안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5년이 지나서 2020년 넘어갔잖아요. 그때부터는 지금부터 3, 4년 전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견제를 해주는 바람에 장비라든지 기술력으로 우리가 여유가 좀 생겼던 것뿐이고요. 이제는 그 여유가 좀 누수해지면서 제대로 한번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뒤지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 부대끼니까 우리의 이 전망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이 되면 그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중국을 네. 규제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규제예요. 기술적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말고 미국이 자국 제품을 만들어 파는데 부품 재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면 그건 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CXMT를 왜 제재에서 뺐느냐? CXMT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낮기 때문에 그걸 미국의 그 세트 업체들이 향유하겠다는 보관이고요. 마찬가지로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2차 전지에 있어서도 CATL 같은 경우가 중국의 업체죠. 미국에 공장을 지면서 좀 더 협력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이 과연 그럼 CATL을 지금처럼 제재를 계속할지 아니면 더 싼 가격의 제품을 활용하면서 한국이 견제 비슷하게 되면서 자기네 이익을 최대한할지 봤을 때는 우리가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우리가 중국이 미국의 제재 하에 속에 계속 편안하게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은 제쳐두고 우리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실제적으로 앞서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실적도 주가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함께 그 반도체 안에서도 또 소부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님? 예. 네. 일단은 실적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4, 4분기 실적이 3분기 9조 2천억보다 잘 나올지 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이상하게 많이 이제 일회성으로 마이너스된 분야가 파운드리가 있는데 그것이 되돌려지면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네거티브한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다운그레이드해서 지난 분기 7조보다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앞자리가 8자는 아니다는 식으로 예상이 내려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그럭저럭 버틴다 하더라도 1분기 비수기 때 얼마나 이익이 더 내려갈지 현재로서는 가늠을 정확히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수로 본다면 현재 컨센서스보다 확실히 낮은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얼마나 증가할지 알 수 없다는 접근 방법을 한다면 PER 기준으로 10배 이되면 4만 원대 가격이 적정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내년이 이익이 올해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처음에 애널리스트 본 것처럼 50% 60%는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PER 개념으로 한 8배 이내라면 앞자리가 바뀌는 그러니까 앞자리가 이자로 바뀌는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 또 하락한다. 두 종목의 향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소부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의 반등은 네. 지금 상승할 재료가 없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계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콜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HBM에 투자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그 소부장에 있어서 실적 기준으로 쌉니다. 아니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부르는 그 시점은 역시 내년도 2분기가 되기 전까지는 2분기 가서 봐야 되는 거고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보여지겠고 미리 많이 빠진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비슷한 기업 대비했을 때 비싸지 않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잘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 체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거기서 논다면은 지금 섣불리 급하게 접근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장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2,600선 넘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서 양대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본부장님 낙폭을 살짝 좀 키우고 있는 양상인데 12월장 전망 어떻게 하고 저 계십니까? 개인적인 거로서는 저는 2,350에서 2,620이었는데요. 네. 2,500 올해 되고 넘어가면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가 최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최악이면은 바텀 피싱에서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가 최악이고 언제가 최악인지 모르게 내려가면은 2400 지켜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국내장뿐만이 아니라 최근 미증시 안에서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못한 모습인데 미국 빅테크 관련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도 반도체는 네. 그다지 공격적으로 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싸다고 느껴지는 가격대가 $130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말고 빅테크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 일부 하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미국 주식 역시 확 싫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호사가들은 뭐 7,000 이렇게 S&P 500을 그러는데 우리나라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또 이슈이기 때문에 환율 1,400 정도에서 환율이 차라리 1,450, 1,500 갔을 때는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왜? 미국 달러가 약해질 거니까요. 결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에서는 환차액에서 환차 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금액의 한 30% 이내로 사셔야 되고 반도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더 내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그 미국의 소비재 이런 것들하고 유틸러티 주식들 이렇게 한 5개 종목을 배분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분명히 미국도 한번 조정이 올 거로 보는데 그게 1분기는 아닐지언정 모르지만 한 2분기 어느 순간에서는 조정이 한번 올 것이고 그때 한국으로 주식이 올지 아니 미국이 여전히 다시 저점 매수가 될지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뵙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투자 분석 김장률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